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네, 요즘 인공지능 얘기만 나왔다 하면 엔비디아 이름이 꼭 나오죠. 맞아요. 근데 이 회사가 원래 게임용 그래픽카드, GPU 만들던 곳이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어떻게 AI 시대의 핵심, 특히 자율주행차나 로봇 같은 이런 물리적 AI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해졌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CES 2025 발표 내용이랑 관련 자료들 보면서 한번 그 배경을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의 행보는 단순한 하드웨어, 그러니까 칩 성능 개선 그 이상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또 물리적 AI라는 아주 큰 그림,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그리고 있거든요. 물리적 AI? 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앞으로 우리 삶이나 산업에 가져올 변화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 CES 2025에서 젠슨 황 CEO가 그 물리적 AI라는 걸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아는 챗봇 같은 생성형 AI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이런 걸 위한 AI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기존 AI가 주로 이제 디지털 정보,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걸 다뤘다면 물리적 AI는 현실 세계랑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계들의 지능을 말하는 거죠. 현실 세계랑 상호작용.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커스머스라는 컴퓨팅 플랫폼을 이번에 딱 내놨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건데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를 실제 환경에서 훈련시키는 게요. 이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도 엄청나고 또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도로에서 테스트하고 그럴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 플랫폼이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걸 제공해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요? 네, 이게 뭐냐면 현실이랑 거의 똑같은 아주 사실적인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AI를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하, 약간 게임 엔진 같은 느낌이네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는. 네, 맞아요. 뭐랄까 물리법칙까지 다 적용된 포토리얼리즘 환경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로 AI를 가르치고 테스트하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실제로 차량 공유 기업인 우버 같은 곳이 이걸 벌써 쓰고 있고요. 아, 정말요? 네,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상 환경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죠. 젠슨 황 CEO가 그래서 이걸 로보틱스 챗 GPT 모멘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보틱스의 챗 GPT 모먼트.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개발자들이 실제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이 가상 세계 모델로 채우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가 막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들어가 보죠. 엔비디아는 이미 웨이모, 테슬라, 메르세데스 이런 큰 기업들이랑 다 협력하고 있다고요? 네, 주요 플레이어들은 거의 다 엔비디아 기술을 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번에는 투어라는 차세대 촬영용 컴퓨터 칩도 공개했죠. 성능이 이전 세대 그 올인인가요? 그거보다 20배나 좋아졌다고요? 네, 톨, 그 20배 성능 향상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율주행차는 센서가 엄청 많잖아요. 고해상도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여기서 데이터가 정말 막 쏟아지거든요. 그렇죠. 눈이란 귀 역할을 하니까. 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처리하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복잡한 AI 모델을 돌려서 예측하고 판단하고 차를 제어해야 해요. 이 모든 걸 순식간에 해내야 하니까 어마어마한 성능이 필요한 거죠. 와, 정말 차 한 대가 거의 슈퍼컴퓨터네요. 그렇죠. 토어는 이런 극한의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네. 이 토어 칩이 차량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로도 쓸 수 있게 설계됐다는 거예요. 범용 로보틱스 컴퓨터인 셈이죠. 아, 로봇에도요? 그럼 진짜 물리적 AI 시대를 위한 핵심 부품이네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리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인 거죠.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특히 안전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율주행은. 그럼요. 가장 중요하죠. 드라이브 OS라는 운용체제가 ISO 26262 ASRD 인증, 이게 최고 수준 기능 안전 표준이라던데 이걸 받았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업계 최초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AI 컴퓨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기능하는 AI 컴퓨터로서 이 ASRD 최고 등급 안전 인증을 받은 게 처음이에요. 와, 대단하네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엔비디아가 단순히 빠르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만드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신뢰도가 확 올라가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옴니버스랑 아까 말한 코스모스 플랫폼을 써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현실과 똑같은 가상 복제본을 만들어요. 디지털 트윈이요? 네, 거기서 합성 데이터, 그러니까 가짜지만 현실 같은 데이터를 막 생성해내는 거예요. 이걸로 뭘 하냐면 뭘 하죠? 실제 도로 주행만으로는 얻기 힘든 아주 드문 예외 상황이나 위험 상황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아, 일부러 사고 상황 같은 걸 만들어서 학습시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 말로는 수백만 마일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수십억 마일 규모의 학습 데이터로 확장한다고 해요. 훨씬 더 안전하고 똑똑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이 모든 혁신의 가장 밑바탕에는 결국 엔비디아의 그 핵심 기술 GPU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시작은 GPU였죠. 게임 그래픽 처리하던 그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AI 연산에 필수적인 게 된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좀 궁금해요. GPU 구조를 보면요. 아주 작은 연산 코어가 수천 개씩 들어있어요. 이게 대규모 데이터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병렬로 처리하는데 아주 뛰어나거든요. 병렬 처리 능력? 네. 근데 이게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실현하는데 정말 안성맞춤이었던 거예요. 어허. 근데 엔비디아가 정말 잘한 건 단순히 하드웨어만 판 게 아니라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발자들이 GPU를 AI 개발에 쉽게 쓸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다는 거예요. 아, 쿠다 들어봤어요. 네, 이 생태계 전략이 AI 시대에 엔비디아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뭐랄까 결정적인 한 수였죠. 그렇군요.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그렇죠. 덕분에 뭐 작년인가요? 2024년에는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 가치 기업 중 하나가 되기도 했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히 GPU 칩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물리적 AI라는 엄청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훈련장인 코스모스를 만들고 강력한 두뇌 역할을 하는 소우칩을 자동차랑 로봇에 넣고 또 드라이브 OS로 안전까지 확보하고 정말 미래를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는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엔비디아 기술 덕분에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우리 사회를 또 어떻게 바꿀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이 코스모스 같은 플랫폼 덕분에 고성능 로봇이나 자율 시스템 개발이 훨씬 쉬워진다면요. 자동차나 공장 로봇 말고 우리가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이 물리적 AI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까요? 오, 생각지 못한 분야. 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